맞은 사실 있나요? 없죠. 감금당한 사실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무고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와, 누가 나를 고소를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 당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그리고 정말 그 수사기관에 가야 되고 거기서 내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를 어쨌든 최대한 소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단 경찰관님한테 전화 받고 경찰서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다음에 혐의 없음이 나왔다고 하면 보통 많이들 생각해 보시는 게 무고죄입니다. 네가 날 이렇게 잘못 없는 나를 고소했으니까 내가 너 또한 그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거야.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고소죄가 뭐냐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에요. 허위 사실을 네가 나한테 신고를 했다. 어디다 신고를 했냐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 보통 경찰분들, 검찰에 많이 신고하죠. 공무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면 무고죄가 이제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테리어 업자예요. 인테리어 업자. B라는 사람은 뭐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그래가지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떻게 집 인테리어를 바꿔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는 게 이게 추가 비용이 계속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한 100만 원이 지금 플러스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100만 원이 좀 추가가 됐으니 내역서 보여주면서 이걸 좀 달라, 추가 비용을 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싫다, 내가 예산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네 맘대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해서 왈가왈부 조금 다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B의 집을 찾아가서 전화로 하다가 이제 계속 조율이 안 되니까 시비를 좀 걸었겠죠. 이거 빨리 돈 내놔라, 인테리어 다 했는데 돈 더 내놔라, 추가 비용. B가 이제 당장 나가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A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내가 어제 공사 추가 비용에 대해 논의하려고 B의 집에 갔는데 B는 나를 감금하여 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밟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B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상해죄로 고소장을 접수를 해버렸어요. 이게 무고죄가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상해죄로 고소를 하는 거니까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 이 사람이 진짜 B의 집에 찾아가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다가 맞은 사실 있나요? 없죠. 감금당한 사실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 경찰은 대표적인 공무소죠. 수사기관, 검찰, 경찰 다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죄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참 쉽죠. 그리고 또 무고죄가 언제 많이 쓰이느냐, 성범죄 사건에 많아요. 뭐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옛날에 꽃뱀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때 무고죄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남자랑 여자랑 뭐 술집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첫날부터 소위 얘기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해가지고 같이 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자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동의하에 모텔에 갔고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여자는 아니다, 나는 술에 완전 만취 상태였고, 아니면 술에 내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내가 모텔에 간 건 맞지만 모텔이 간 게 성관계에 동의한 거라고는 꼭 볼 수 없지 않느냐, 나는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강간을 당했다는 건 자기의 성적인 의사 결정에 반해서 지금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억지로 당했다라고 수사기관에 가서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를 보면 그게 만약에 자기가 싫어서 한 게 아니라 같이 동의하에 한 거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면 그 여성은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를 하게 된 거겠죠.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렇게 고소가 돼가지고 남자가 적절한 항변을 통해서 또 수사기관에 조사해 보니까 이게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다, 서로 합의하에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남자가 여자를 다시 피고소인으로 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정말 거짓말한 게 뻔하게 드러났다고 하면 그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네. 꽃뱀들, 의도적으로 남자한테 접근해서 성범죄 합의금을 노려서 고소를 하는 그런 분들을 예전에, 요새는 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꽃뱀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도 상당 다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무고죄예요. 네. 그러면 실생활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냥 만약에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왔으면 무고죄를 실무에서 많이 검토를 해요. 그래서 고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고소를 안 해더라도 진짜 아까 첫 번째 사안처럼 거짓말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무고죄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무혐의 판결이 나온, 결정을 받은 이제 사람이 그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하게 되죠. 무고죄 고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공무소 공무원 이거 아니고요. 어차피 다 수사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은 다 충족이 됩니다. 그다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허위 사실. 근데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죠.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위여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해 갖고,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좀 어렵죠? 쉽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면 허위가 안 됩니다.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하면 허위 사실을 보는 거예요. 판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어느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재판부가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사안이 맞는다고 하면은 무고죄가 되기는 힘들어요. 완전 싹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무고죄가 되기가 쉽습니다. 핵심 내용, 중요 내용이 허위이면 허위 사실 신고라고 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고죄가 이 성립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나는 진짜 100% 이게 나에 대한 어떤 위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해를 가한 사람을 고소했다 라고 하면 무고죄가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나에 대한 100% 위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해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거는 무고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거예요. 좀 어려운 거예요. 나는 100% 그걸 믿었느냐, 그 신고한 사람이 나에 대한 위해라고 100% 그걸 믿었느냐, 아니면 이게 위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라는 약간의 좀 의심이 들었다고 하면 무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 고소할 당시의 내심 의사를 추단하는 거예요. 누가? 수사기관이. 누가? 법원이. 최종 판결은 법원이, 판사가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그 범죄가 성립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소위 얘기해서 싸움에서 선빵 날리는 게 유리하다 그러죠. 고소인이 되게 좀 유리하게 이게 지금 편제가 되는 거예요. 무고죄를 법원 입장에서도 조금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고소를 못해요. 그잖아요. 선빵 날린 사람이 뭐 그냥 자기가 소위 얘기해서 찔러보기식 고소를 해놓고서 두 다리 뭐 나는 처벌 안 받으니까 두 다리 뻗고 잘 거야.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죠? 제가 봤을 땐 그렇진 않고 무고죄 성립도 조금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정말 고소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고소 남발하지 못하게, 고소 남발하면 또 정말 나에 대한 이게 위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해야 될 것만 고소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찔러보식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을 때 조금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도 마스크 쓰고 제가 방송했지만 제가 인사드릴 때는 벗어야 될 것 잠깐 벗겠습니다. 모쪼록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시 또 건강하게 일상생활, 야외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